네,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오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네, 저희 오늘 그 집담회를 이 코로나로 난리치는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아침부터 열심히 방역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아무나 모시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는 서로 아시게 될 거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도 대충 서로 아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잠시 10분 동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소개 순서는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앞자리부터 그냥 소개하는데 인사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느 소속 누구입니다. 우리 평등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앉으신 분부터 쭉쭉쭉쭉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공간과 이 장비와 이 예산을 우리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사업이 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모두 서로 인기 있는 팀이 좀 정해졌네요. 여기서 네, 보니까 청소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장 너머는 올해 초에 발족된 이후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인 그런 단체였기 때문에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고 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다라고 느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는 여성 친화 도시이고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언에서 끝이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 마을마다 생활 영역에서 느끼는 그런 부천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부천시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제안이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저희가 좀 약간 그 제안에 관련된 답변을 강제로 듣고자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정재열 의원님을 초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강제로 초대한 여성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계셨는데 회사 나온 제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순서는 기본 발제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진행할 건데요. 순서에 보신 것처럼 저희 담장 너머 활동 보고 그다음에 청소년 의견 줌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현장에서의 사례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저희 제안을 정책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서 제안과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저희 담장 너머에서 정리를 해서 정식으로 정책 제안을 해서 그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담장 너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보고를 담장 너머의 신가영 선생님께서 해주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자 까치밥 그리고 담장 너머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가영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담장 너머 뭔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소개를 빠뜨리면 안 되겠기에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담장 너머는요.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그 속담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울려 퍼져야 마을이 성평등하게 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 놓인 수많은 차별을 함께 넘어보자라는 취지로 담장 너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담장 너머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담장 너머는 이제 여기 계시는 권우석 선생님께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이걸 페이스북 글로 올려주셨는데요. 오세영 선생님께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시고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재단, 해봄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 까치밥, 정치하는 엄마들 이렇게 4개의 단체가 모여 담장 너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 네트워크는 1월 14일을 시작으로 3월 30일까지 1분기 총 5회의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거기서는 속담, 가족 호칭, 일상 단어, 어린이집, 유치원, 교재 그림 등 저희가 성평등 사전 제작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였고요. 카드뉴스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과 배포를 함께 하였습니다. 성평등 사전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도 함께 1분기에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 나와 있으니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평등 사전 속담편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자 팔자, 디움박 팔자 들어보셨죠? 여성의 삶을 남성에게 종속된 것으로 바라보는 가부장적인 표현이 담긴 이 속담을 저희 담장 너머에서는 사람 팔자는 각자 꾸려간다 이렇게 바꾸어 보았고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속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셋이 모이면 사발도 말을 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것을 여자 셋이 모이면 사발도 끼고 싶다. 왜? 재미있어서로 바꾸어 제안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가족 호칭 일상 단어편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죠?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이 단어들을 저희는 배우자와 옆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을 담은 옆지기로 바꾸어 보자 제안하였고요.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아주버님, 처형, 처제 등 저희가 결혼을 하면 생기는 가족 호칭들은 우리가 각자 써온 소중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뭐뭐님, 뭐뭐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달라 제안하였습니다. 노처녀, 노총각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한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인 단어 사용은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김여사는 운전 미숙자로, 여교사, 여의사, 여류작가는 교사, 의사, 작가로, 남녀평등은 성평등으로 바꾸자 제안하였고 특히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미망인은 사용을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재편입니다. 학부형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의 학부형. 근데 아버지나 형만 보호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호자는 과연 부모만 있는 것인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 양육자 이렇게 바꿔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새 아이의 교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보세요가 밑에 항상 한 줄이 있죠.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 이거는 옆에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른과 해보세요. 또는 옆에 있는 보호자와 함께 해보세요로 바꿔보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림 관련입니다. 사실 글씨보다 그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시선이 가니까 기억에도 오래 남죠. 근데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그림들이 참 많아요. 여자는 요리, 가사노동, 남자는 신문보기, 그리고 남자는 의사, 여자는 간호사. 이런 것보다는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없애는 그런 그림들을 사용하면 좋겠다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정적인 놀이를, 남자아이들은 동적인 놀이를, 그리고 성별로 돌봄의 주체가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참 많아서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함께 노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제안하였습니다. 3월 8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성의 날입니다. 3월 8일 저희가 여성의 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2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풀어보시고 의견도 내주셨는데요. 총 48명의 시민분께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중 속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은 영원히 인사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아까도 살짝 나왔는데요. 여의사, 여작가, 여군, 여선생, 여직원
이렇게 여가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유모차는 유아차로, 출산율은 출생률로 바꿔달라. 그리고 저희 담장 너머 멤버들이 가장 공감했던 의견인데요. 남편의 동생을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해요. 결혼 전에 도련님이고 그럼 전 몸종인가요? 결혼 후에는 서방님이래요. 내 서방이 둘도 아닌데 이상해요. 가족 호칭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권력의 시녀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 속에 보면 형제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문구가 있거든요. 제 1조에. 근데 이거를 형제가 아니라 인류애로 고쳐달라 제안 주신 분도 계십니다. 성평등 스티커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흑백이 저희가 처음에 제작했던 거고, 두 번째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스티커도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스티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뿌듯할 정도로. 2분기에도 4월 15일을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총 5번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성차별 신문고에 대해서 운영을 어찌할지 논의했습니다. 성차별 신문고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 박물관, 학교,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과연 성평등한지 시민의 눈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말합니다.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렸고, 그러면 많은 의견을 주셨겠죠. 저희에게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안에 자료 보시면 많이 있어요. 근데 성차별 신문고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건 성불평등하다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3분기에는 총 3회 회의를 했고요. 성평등 사전을 저희가 그동안은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드렸는데 지금 다 받아보셨겠지만 저희가 실물로 성평등 사전을 제작해서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라운드 테이블 관련 논의를 했고, 부천시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의 내용은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조금 보여드리면, 그리고 교사와 양육자를 위한 꿀팁도 담았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들 있죠. 여자애가, 남자애가, 예쁜 공주, 힘센 왕자,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조금 지양해서 사용해달라고 제안했고요. 성평등한 아동 도서를 고르는 성비, 고정관념, 외모, 직업, 가족, 이렇게 5가지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내용도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아동 도서도 저희가 이렇게 추천해 드렸으니까 많은 분들께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교과서 속 성차별,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한 것도 있었고 저희가 올려드린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68.7%가 이건 참 성불평등하다. 그리고 위인 성별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죠.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고, 이런 것도 31.3%의 의견이 있었어요. 성별 고정관념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성별에 비유하지 말아달라. 직업, 외모, 역할 모두 다양한 성별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개선해 주길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인 성별 비중은요, 더 많은 여성 독립가 운동을 다뤄달라. 비전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남성 독립운동가들의 조력자였다는 식의 그런 설명은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내용을 제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보다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뤄달라는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저희가 함께 실어놓았습니다. 담장 너머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도 추진하였는데요. 지난 15회 부천시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하여 성인지 감수성 체크, 성평등 언어 퀴즈 등 7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그때 사용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만 보시죠. 성차별 부셔! 저희가 과자, 뿌셔뿌셔라는 과자에 성평등하지 못한 성불평등 언어를 담고 과자를 부셔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산하 경기도 권역 실무자 대상 워크숍에서 지역 내 성평등 네트워크 우수 사례로 저희 담장 너머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담장 너머는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성신문에서는 성평등 사전 중에 속담편이 소개되었고, 부천마을 미디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재편이, 그리고 TBS 우리 동네 라디오에는 성평등 사전 중 가족 호칭 편이, 팟캐스트 어바라에는 가족 호칭 일상 단어 어린이집 유치원 교재편이 소개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는 앞으로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의제별 네트워크를 운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결국 당연시 되어집니다. 담장 너머는 성차별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고 싶어서, 성평등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한 세상에 살아가고 싶어서 이러한 이유들로 모인 것이기에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있는 성차별 사례를 찾아내서 기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들이 결국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담장 너머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는 당신도 나도 성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차별의 담장을 함께 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담장 너머 올해 활동하면서 굉장히 지금 활동 보고 보셨지만 유치원 교재 저희가 전부 사서 다 분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결과들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들이 저한테도 떠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자리만 있는데 부천중앙초등학교 6학년 손신비아 어린이가 지금 줌으로 들어올 텐데요. 청소년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천 꿈꾸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손신비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중앙초등학교 6학년 손신비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공간, 학교 화장실.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8조 인권보장의 원칙에는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화장실은 과연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일까요?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학교 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화장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낭비하고 장난을 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학하는 순간부터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공동 공간에 딱 한 개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6학년이 되어 제가 월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화장지로 인한 불편함이 생겨났고 혹시 나만 느끼는 것인가 싶어 주위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화장지가 각 칸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화장지를 뜯어 들어가지 않고 급하게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생각이나 곤란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월경 때에는 들고 들어간 화장지가 부족해서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화장지를 뜯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 농담으로 내 상황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서 창피했던 적이 있다.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안 간다. 대변을 볼 때 화장지를 평소보다 많이 뜯어 들어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한 이유로는 안 간다. 화장지 통이 비어 있어 선생님 화장실에 들어가 가져온 적도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 2학년 동생 몇몇에게도 물었더니 화장지를
화장지를 들고 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잊어 용변 후 뒤처리를 속옷에 한 적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권 교육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권이 무엇인지 저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 화장지를 각 칸마다 비치해주지 않는 학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으니 저와 몇몇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용변을 볼 때 불편함이 있어 화장지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내 화장실 칸별 화장지 비치를 건의드렸고 바로 학생자치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학생자치회 전체 42명 중 34명인 81%가 교내 화장실 칸별 화장지 비치에 대해 찬성하였고 1명 반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7명으로 나왔습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화장지 가다 사용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4학년부터 6학년 학급 임원들이 일주일에 1회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하고 캠페인도 계획하였습니다. 이 안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드렸고 학교 운영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화장실 칸별 화장지 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11조 의견을 표현할 권리 아동청소년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학교들이 화장실에 공용 화장지 하나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바꾸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 임원들에게 우리 학교의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른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나서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자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화장실. 월경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 학교에서 생리대로 인해 곤란함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느낌이나 수업 시간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화장실에 가고 다시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 지금 저의 상황에 대해 보건선생님과 담임선생님께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스스로 미리 챙기지 못한 탓도 있지만 초경이 시작되면 일정하지 않은 주기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해주세요. 저희는 화장실에 비치된 생리대를 마구 가져가지도 생리대로 장난치지도 않습니다. 저와 친구들도 각자가 편한 브랜드와 사이즈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비치한 생리대를 함부로 가져갈 것이라는 어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주위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보았던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편하게 가져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정말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성불평등한 표식과 화장실의 위치.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청소년 7명이 만든 동아리 동네 놀이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춘희동에는 놀이터가 없어 다른 동네 놀이터들을 돌아다니며 놀이를 계획하고 놀아보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천시에서 홍보하는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되고 공공화장실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놀이를 했던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의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 안쪽 깊숙이에 있어 밝은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혼자서는 가기가 겁나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진 곳에 여자 화장실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해 동아리 멤버들과 이야기 나누었지만 저희 중 그 누구도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안쪽에 여자 화장실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을 지나면 보이는 현수막에는 여자아이를 리본과 치마로 장식하고 남자아이는 모자와 파란 바지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과 상관없이 편한 옷을 입고 머리에 커다란 리본을 달고 다니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일까요? 부천시의 마스코트는 왜 남자만 있는 것일까요? 복숭아 축제의 마스코트는 왜 여자만 있는 걸까요? 왜 여자 화장실 안내 표지판에는 치마 입은 빨간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남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표지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물어봐 주세요. 저는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나 다음을 존중받는 부천, 시의 마스코트를 성평등하게 만들어주는 부천에 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또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핫스팟을 사용해서 우리가 줌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스마트폰을 착취해서 우리가 줌을 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교육 내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명초등학교 이현미 교장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암과 삶이 하나 되는 행복한 부명 공동체 부명초등학교 교장 이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2년에 혁신학교가 되어서 10년 차인데요. 저희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공교육 기관이고 사회적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혁신학교이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정말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살피고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공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늘 이러저러한 갈등 속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김새가 다른 것만큼 사람의 감정도 다르다, 처한 상황도 다르다라는 전제,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즐거운 마음으로 승화하면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학교가 진행한 성교육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고요. 크게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학교 성교육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학교 성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성교육은 그럼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저희가 성교육을 고민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2년을 겪으면서 미디어의 무방비로 노출되다 보니까 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심해서 아이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전과 달리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 학생들이 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 의무가 저희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항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사와 학교가 보호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성사안이 발생이 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냐면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반응을 하십니다. 근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게 확인이 되면 우리 아이 탓이 아니고 옆에 친구 때문이거나 이런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가 처리를 잘못했다. 선생님이 잘못 교육했다. 뭐 이런 과정으로 서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상처를 받는 상처뿐인 과정으로 마무리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관련 기관에서 사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성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일회성에 그칠 뿐더러 사후 약방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교 성교육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일단
우리가 살아오던 시절에는 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가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해 주겠지, 혹은 크면 알아서 잘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는 보건 선생님이 5, 6학년 정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5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년에서는 성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긴 하지만 체계성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성교육도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도 학교도 어느 누구 하나 체계적으로 성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속에서 그냥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성교육을 일단 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그 다양한 인식의 차이 속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가르쳤냐? 왜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냐? 그래서 그 민원을 한번 겪어낸 선생님들은 입을 닫습니다. 아, 너무 힘드니 교육을 하지 말자.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성교육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결국 이런 성교육의 부재, 사회적인 부재가 N번방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성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학교는 2021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그 마을과 학교가 제안하는 혁신학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1년부터 5년 동안 혁신학교를 하게 되는데 20%를 교육과정의 20%를 저희가 자율과정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1월에 자율과정의 주제를 평화교육, 성교육, 진로교육, 그리고 생태교육, 이 네 가지로 선생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교육은 학부모님들의 기대치는 전문 강사가 하는 교육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런 반응이 많으셔서 저희가 부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5월부터 하지 못하고 6월부터 학부모 연수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 연수와 그다음에 발달 단계별 성교육이라 그래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을 따로 진행을 했고 어머님들의 교육에 참여하신 어머님들의 강력한 요구로 아빠 성교육을 별도로 토요일에 진행을 했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성문화센터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성문화센터의 전문 강사님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성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8월 달에 2학기 시작하는 첫 시작에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으니 강사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고 강사님이 5시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15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서 1년에 20시간씩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고사항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강사비를 들여야 하니 강사님 5시간, 담임 선생님이 15시간을 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 이것이 따로 놀지 않으려면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학년 군별로 강사님들과 저희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하는 과정을 2번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강사님하고 담임 선생님 각각 어떤 것들을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이 과정에서 강사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우리 학교 아이들의 상황을 잘 전달하면서 서로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교육이 학년별로 쭉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교육 강사님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마지막 평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둘째 주에 저희가 그 성교육 페스티벌을 또 성문화센터와 함께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오셔서 나누는 성교육 이야기장 을 마지막으로 성교육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에 어떻게 더 교육과정을 준비할 것인지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은 겨울방학에 저희가 교육과정 평가회를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저는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하는 기관과 그리고 학교가 정말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냥 대부분의 부천의 그 지역 강사 마을 선생님들이 오시면 와서 수업하고 가는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이들의 상황,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교육과정을 함께 준비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TF를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쳤고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하고 학부모 밴드를 이용해서 부명초등학교 학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성교육 추천 도서 목록을 정리해서 학부모 밴드에 공유를 하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하는 이런 역할을 함께 해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역시 선생님들도 성교육에 대해서 주저주저했던 부분들 이렇게 학교가 전체 시스템화해서 함께 하니까 굉장히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4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중간놀이 시간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시간을 줄였고 그동안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섞여 놀았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검사자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장을 6개로 나눠가지고 가운데 분리선까지 심어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각각 나눈 상태에서 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 학년만 받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중간놀이 시간에 운동장에 계속 나가는데 6학년 친구한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안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만지시는 것은 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미안해 동의를 안 구했네? 경계가 있는데 미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성교육의 경계와 동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지키는 것, 경계를 지켜줄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잘 배웠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요. 교실에서도 이런 일은 굉장히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나의 시야가 넓어졌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도 된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같은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 성교육을 앞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오래 했던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정말 의미 있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 시민으로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완해야 할 점인데요. 보완해야 할 점은 돈입니다. 여기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의원님들 이렇게 와 계신데 모든 사업에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계산은 해봤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과 학교가 제안하는 혁신학교 예산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아낌없이 쓸 수 있었거든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이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조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처음에 이 부분들을 시도할 때는 저는 예산 지원이 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천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랑 MOU를 맺으면서 성문화센터 예산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걸 과감히 줄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양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 지원을 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장착한 민주 시민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에 뭐 누구를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돼 있는 분들은 좀 부러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의 접점은 역시 인권적인 맥락과 평등한 관계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담장 너머가 추구하는 그런 관계를 공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본발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성평등한 부천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달라라고 우리 그 정치하는 엄마들 권은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정책 제안을 맡은 정치하는 엄마들 담장 너머 네트워크 활동가 권은숙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라서 굉장히 긴장되고요. 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약 10개월 정도의 담장 너머 네트워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발제해 주신 지역의 청소년, 그리고 학교 교사,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입니다. 첫째, 성평등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홍보물 제작인데요. 부천시 및 공공기관에서 웹자보나 현수막, 마스코트 등을 제작할 때 성비, 성별 고정관념 등 성평등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웹자보를 2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왼쪽에는 그 보호가정 모집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웹자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엄마로 보이는 분은 분홍색을 입고 아빠는 파란색을 입고, 그리고 2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일단은 성별을 색상으로 분리를 하고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한 옆에 보시면 서울 중구의 웹자보인데요. 그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웹자보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넘길게요. 두 번째는 부천의 마스코트인 왓썹이거든요.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이 마스코트는 성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영상을 찾아보면 정장을 입고, 남성 정장을 입고 이제 뭐 출근을 하는 듯한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사 복숭아 축제라고 있어요, 부천에. 네, 거기 보면 이제 핑크색 옷을 입은 복숭아 마스코트가 있죠. 여성이에요. 이름이 복순이입니다. 네, 그렇죠. 누가 봐도 여성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색깔에 따른 성별 구분을 지향한 마스코트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다음은 2번째, 성불평등한 표식 교체입니다. 네,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화장실 가면 있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는 표식인데요. 네, 보호자, 양육자가 모두 여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픽토그램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저귀 교환대 사례인데요. 외국에서 제조한 기저귀 교환대를 이제 한국의 시설에 교체한 사례인데, 정작 제조사는 성별을 구분짓지 않고 표시를 했는데, 옆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붙어 있는 표식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죠. 네. 양육이나 돌봄, 보호의 돌봄의 주체가 여성으로 표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동반 화장실을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2011년, 10년 전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예, 픽토그램에서 치마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화는 공공 안내나 수상 안정 등 픽토그램 35종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했다는 기세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돌봄 주체가 여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림이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잘 보면은 부천시 관내에 있는 공원 이용 안내문이거든요. 읽어드리면 유아는 부모와 동반하여 시설을 이용하여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봄이나 양육의 주체가 부와 모로 되어 있죠. 우리 애들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대전에 있는 유림문화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체육시설, 그네, 놀이터 등은 보호자와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내에 있는 이용 안내문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계단에 보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라. 에너지 절약과 건강을 위해 계단 걷기를 권유하는 그런 안내문인데요. 예, 힐을 신은 이제 여성의 다리인데요. 네, 걸으면 여성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도당 어울마당에 있는 표식을 제가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의 건강에 이롭다.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식을 교체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여기가 제가 아침마다 또는 저녁에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우리 동네 공원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여성이 저런 책 넓은 모자를 쓰고 핸드백을 메고 귀걸이까지 하고 있는 모습의 그 화장실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이런 화장실이 있구나. 그것도 우리 동네에. 그래서 여자는 핑크 또는 뭐 꾸며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옆에 있는 것처럼 색상이나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강화되지 않는 그런 표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 화장실의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손신비아 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화장실이나 보통 보면 여성 화장실은 되게 깊숙이 있어요.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고. 네, 그래서 좀 무서운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위치 개선도 고려를 앞으로 지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입니다. 첫째, 학교에서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네, 아까 앞서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한 20여 시간 정도 성교육을 하는데 양질의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부천시 내에 있는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의 협업을 통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양육자도 동등한 양질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명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의 건강권인데요. 아까 손신비아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월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때마다 담임 선생이나 보건 교수님 선생님을 찾아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네,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칸칸이 화장지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월경대를 구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실제로 부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직접 디자인하여 청소년 시설에 설치한 비상용 무상생리대 자판기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이 이런 청소년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자판기를 두어서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모니터링 의견 반영입니다. 부천시 아동 청소년 인권 조례에 나와 있듯이 청소년도 인권의 주체로서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섯째, 유아동 교재와 교과서 선정인데요. 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할 때 성인지 모니터링을 양육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는 건데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인데 거기서 이제 중학교 교과서 선정 때문에 갔는데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 여성 쇼핑 호스트가 이런 옷차림으로 윙크를 하며 유해 물질이 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은 사용해 보지도 않고 직접 제품을 발라보았더니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여 홍보하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쪽은 오른쪽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과목에서 쓰는 내 친구 부천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 상담사가 와 남성 양육자가 이제 통화하는 그런 그림인데 여성은 막 계속 싱글생글 막 웃으면서 엄청 친절하고 잘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친절하고 잘 웃어야 한다는. 그리고 거기 전화 받는 남성을 보면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한 손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거만하게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질 수 있도록 성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려면 또 양육자들이나 학교 교사들은 감수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이런 교재들이 걸러져서 학생들한테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꾸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지키려고.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오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한 10분 정도 자리 세팅을 좀 하고 전체가 토론을 하는데 말씀드린 건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부천시나 교육청에 제안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님과 부천교육지원청의 이현 장학사님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나 조금 제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플로우에서 또 발언하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에 이어서 지금은 성평등한 부천을 위한 우리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나온 제안 중에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성불평등한 표식을 교체해달라는 제안. 그리고 이제 화장실 위치, 이게 제가 알고 저희 성문화센터도 부천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여성 화장실이 가려면 공포영화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성의 모든 볼일을 다 보면서 지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아마 어린이들이 거기 놀면서 발견한 모양인데 공공기관 화장실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 계단 아까 그런 표식들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님 초대했거든요. 네, 말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전반적으로는 숙제가 하도 많아서 이 숙제를 어떻게 다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3대 전 시의원들 정도에는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 하나 생기면 시의원 한 사람이 꼭 붙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행정과 연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시의원 하나 계속해서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했으면 실제로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과정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시의원이 이 일로는 그 사람이 좀 맡아서 진행하게 역할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랑 두 분이 공이 페이스북 친구인데 제가 같이 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공적을 많이 다투는데요. 이런 공적을 좀 다퉜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요거 내내 들으면서 한편으로 화도 나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습니다. 그 손신비아 선생님이라고 하기엔 청소년인데, 손신비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 전에 제가 화장실이 좌변기냐 화변기냐를 놓고 논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소명여중 등등 해서 50% 이상이 있는 데는 우선 교체하겠다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의시설들이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 화장실도, 어른 화장실도 지금 다 그렇잖아요. 화장지 가져가는 걸 밖에다 두고 끊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시민을 좀 믿고 행정하고 그 정도 비용을 쓴다고 생각하고 좀 편의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건 고치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당장 내일 가서 도의원께 부탁을 해서 부천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고 학교 화장지 위치를 파악해 주세요라는 자료를 요구하면 교육청에서 그러겠죠. 이 귀찮은 걸 또 시켰을까? 해당 학교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다가 또 뭐가 공개되겠지? 어느 학교 화장지가 어디 있다는 게 공개되는 거죠. 많잖아요. 이렇게 학교가 잘 안 바뀌어서요. 제가 이런 방법을 자주 쓰는데, 예를 들면 넌 GMO 먹자고 하니까 계약을 안 바꿔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알았다. 그러면 GMO 먹는 학교들 공개하자.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는 아주 후진 방식의 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편익이 크면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것도 조사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화장실 표시 하나 고치자고 시작하면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는 여성정책과 안에 이게 거쳐가는 게이트키핑하는 곳이 하나 어딘가 존재해야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게이트키핑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여청과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모두 점검합니다. 건축물이 딱 들어서면 일주일 동안 거기가 뭉쳐 있어요.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요. 이런 게이트키핑할 어디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돼. 사실 이게 정확히 키핑이 되려면, 정리가 되려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여청재단의 임무로 가든 어디로 가든 거기를 지나지 않고는 현수막에 못 걸리게 한다든가, 그리고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게 한다든가, 최소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 문제가 일괄로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건축법의 건축조례를 바꾸거나 다양한 일들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키핑하는 한 곳을 좀 두면 쉽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 보기 불편하고 빨리빨리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고쳐드릴 텐데요. 어차피 시 공무원 시켜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고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두고 고민을 좀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라운드 테이블에 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시원한 사람을 끼워서 초청해서 같이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도 주셨고, 특히 아까 계단 같은 사례도 들었는데,
부천시의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팀과 여성청소년재단이 있는 이곳 복살꽃 문화재단의 계단이 그렇습니다. 여성 다리가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간편한 것들은 좀 수정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체계들을 좀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의회 일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코로나 검사 때문에 못 오신 여성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적극 수용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증거로 남겨주셨고요. 이 카톡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민협의를 통해서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은 사전에 발언에 대한 그 의지를 보여주셔서 이 앞에 나와 계시고요. 제가 그 호명하는 순서대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도시교통위원회 관련되는 사항이 또 나오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엔 지금 또 우리 한 학생이 너무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너무 감사해요. 지금 중앙초가 세네요. 여기도 또 중앙초 6학년 문서영 님께서 아까 4시부터 들어오셔서 저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언 첫 번째를 문서영 학생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문서영. 네. 학교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만 말고 성평등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없다. 네,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폭력 예방 교육 원고를 다 외울 정도예요, 학생들이. 근데 실제로 아까 부명초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결과가 완전히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아마 그런 걸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같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부곡중 운영위원이신 김소영 선생님께서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중학교 스포츠 클럽 시간에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로 종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축구하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도 있고요. 피구하고 싶어하는 남자친구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지정해주기 전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정해지는 게 이제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남녀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뭐 남학생에게는 왼발로 차기, 뭐 왼손으로 던지기 이런 제약을 두기도 하는데 종목의 선택권도 학생들에게 주고 신체적 차이도 인정하는 평등한 방법을 모두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요. 남학생에게는 무거운 짐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세심하니까 뭐 정리를 해라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이제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이 또 무시되고 있고 또 남녀로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는 성별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지 말고 신체적인 부분도 인정하면서 개개인의 특성도 인정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 종목을 또 지정을. 이렇게 해서 이게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이따가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언해 주실 분은 덕산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신 유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탈의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에요.
근데 중학교서부터 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체육 시간 탈의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탈의실을 한번 가보았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너무나 협소했고 시설 또한 너무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이 생각해낸 게 오늘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거였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학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요즘 학교 시설이 많이 교체되고 보완돼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완되고 교체되는 이 상황에 학습 공간과 학습 도구만 교체되지 말고 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탈의실에 대해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느 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남자애들이 아무 데서나 벗고 입지 뭘 그런 거를 말을 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학생들의 월경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앞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가 말을 해주어서 저는 이제 뭐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앞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아이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여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학교에 비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주시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우리 그 성평등한 부천에 대한 의제가 인권적인 맥락과 아주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하는 시선이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과연 성인한테 화장실이나 가서 갈아입으라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부명초 강영애 학부모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명초,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그 성교육 TF 대표로 있는 강영애라고 합니다. 저는 뭐 어떤 제안을 드리기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주간에 대한 어떤 후기,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진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얘기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풍성해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이라는 주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난감하고 부모로서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부모로서 고민이 너무나 컸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매번 교육과정 설명회 때 어떤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성교육 한 꼭지로 꼭 잡아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들이 늘 있어 왔고, 마침 저희 학교가 자율과정을 꾸릴 수 있게 되면서 성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올라왔다고 했을 때 저는 진짜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또 그런 한편으로 또 한 가지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교육을 각 가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지금 부천 청소년 성문화센터 거기 강사님들과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들 너무나 이렇게 아이들 발달 단계라든지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을 잘 짜 주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은 되었고요. 아이들마다 사실은 같은 학년이어도 성적인 거에 대한 지식이나 수준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해준 성교육이 출발점이 되어서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성교육 자체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우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부모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때 아이들은 분명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얻어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히 잘못됐거나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면에서 부모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의 성교육에 좀 더 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계속 아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자아이들과 이 아빠와의 이 둘 사이의 싸움은 정말 집안에서 정말 진짜 늘 문제, 지금 완전 화두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몸소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가정마다 상황이 진짜 달라요. 어떤 집은 정말로 오픈해서 이것들을 다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집은 정말 일도 못 꺼내게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성교육을 해주어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켜줘야만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본 출발점으로서 작용하는 학교 기관에서의 성교육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특히나 또 성평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정, 그리고 선량하게 살아왔을 뿐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사는 우리 가정,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출발점이 돼서요. 저희 아빠 성교육할 때도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못한 이야기를 풀어낼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12월 9일 날 이제 가족 이야기장을 또 한 번 할 예정이에요. 그 안에서 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각자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성에 대한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기를 수 있다. 이거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저는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 자체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형성이 될 때 그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자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학교 그리고 가정, 우리 어른이 정말 좋은 어른으로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성창작소 이정현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함성창작소 통합예술나눔대 이정현입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술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이제 성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는 기회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 이번에 이제 담장 너머에서 그 평생학습 축제에 참여하시는 거를 저희 공간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서 저희 공간을 이용하고 계시는 뭐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 함께 참여하기를 권고드렸고, 오셔서 보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받아본 적이 없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성교육보다는 당장 앞서서 한글을 읽는다던가 사회성 문제라던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는 거에서 성교육이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양한 나이대의 그 성인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성인기가 됐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활동 보조를 하고 있거나 그 양육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는 성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공공교육을 받을 때 지원을 많이 받았거나 했으면 조금 더 방법이라도 알 텐데, 공공기관에서는 뭔가 다른 서비스, 언어치료라든가 다른 지원을 받는 걸 우선순위로 했다가 성인기에 넘어가서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을 하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하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친구들을 공공의 교육을 많은 인원한테 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발달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는 장애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 굉장히 다른
어떤 히스토리들을 갖고 있고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대1 맞춤으로 교육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부명초등학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그 집안의 가정 상황이나 성향에 맞는 사실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런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그 정도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게 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공동 생활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그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기관에서 한마디로 쫓겨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활동보조사 선생님과 거의 1대1로 만나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활보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시면 한마디로 그냥 사회에서는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공공에서 저희가 이제 담장 너머라는 이런 것처럼 소수자를 위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도 늘리고 그다음에 그 지원에 맞는 교육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또 다양한 쪽에서 초대하기 위해서 간 곳이 교육청이었고 지금 저희 모임분들 중에 뭐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쪽에 가장 적당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이혜연 장학사님을 뭔가 이렇게 책임지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학교라든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의 현장, 공교육에서의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너무 많아서 이 시점에서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주로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는 것에서 그다음에 공교육 내에서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예산은 이제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교재에 대한 모니터링 너무 많네요. 운동 종목 성별 지정, 남녀 고정관념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발언이겠죠. 뭐 탈의실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월경권까지 종합적으로 장학사님 의견이나 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이혜연입니다. 네. 제가 아마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여기 초대받은 이유는 저는 사실 이 교육과 관련된 담당 장학사는 아닙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 담당 장학사인데 제가 과목이 윤리입니다. 과거에 과목이 윤리여서 이제 민주 시민 쪽에 또 관심도 많고 이래서 이제 제가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이제 사회적 담론의 장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여기에 초대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집담회에서 좀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예전 이제 90년대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과서는 정말 중학교 도덕 교과서를 보니까 항상 이제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고 이제 아버지는 앉아서 이제 자녀가 질문을 하면 이제 그거에 이제 답하는 형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땐 몰랐지만 대학생이 돼서 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차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리포트를 썼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신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이 양성평등이라는 교육이 이제 많이 제도화가 되고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 제도 속에 남아있는 차별 요소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남아있고 또 아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이제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금 젠더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의 이러한 이제 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제 성폭력 성사안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예방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처럼 예방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교육이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상에서의 그러한 이 성인지 교육,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회성 교육, 이제 사실은 의무 교육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명초처럼 훌륭하게 프로젝트형으로 하는 데도 많지만 대부분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연령별로 분명히 학생들한테 필요한 성평등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연령별에 맞는 체계화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좀 프로젝트형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토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년도에 이제 저희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 연계 토론 실천 학교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 연계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의 기관들,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러한 단체들과 연계를 하던가, 이 단체와 연결을 해서 이 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부명초와 같은 그렇게 좀 훌륭한 어떤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시사점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을 초점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사와 그 교육 3주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양육자,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양육자 분들도 같이 이러한 이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도 과거의 경험 속에 이제 저도 이제 아들과 딸이란 혹시 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그런 드라마 세대인데 그때 그 분노했던 감정, 이제 속상했던 감정, 그 사회에서 가졌던 그런 서운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경험했지만 그거에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평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가라는 그런 저 자신의 좀 성찰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이제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그런 양육자와 교사 함께 이제 교육 3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평등 교육 쪽으로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또 학교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육청에 가서 담당 장학사님들과 저희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학습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온 의제들을 제가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게 적은 내용들이거든요. 적어서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차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이 성평등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적절한 분이 오셨죠?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두 분을 남겨놓은 이유는 제가 이제 미리 그 같은 맥락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고 혹시 그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발언해 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아까 인기 좋았던 산학교 아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죠? 막 굉장히 박수 많이 받던데 혹시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성문화센터랑 같이 협업했던 것처럼 부천 여성의 전화도 산학교랑 올 한 해 동안 교사랑 학생들 교육을 촘촘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재정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고요. 그래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 내내를 교사 연수, 교사 워크숍, 그리고 초등 5, 6학년, 전학년을 다 하진 못했고요. 이제 집중학년으로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그래서 20회차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성평등위원회를 정말 부모,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 그래서 성평등 문화 약속문을 계속해서 회의하면서 바꿔나가고 아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이 공교육 현장과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부명초에서도 얘기됐고 논의됐던 그런 자료들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좀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부천 여성의 전화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그 성고충 위원회라는 형태로 이름이 이제 불려가거든요. 주로 이제 문제가 터지면 이제 저희가
불려갑니다. 예. 이게 교육청에서 어쨌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붙이는데 뭐 올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저는 그 시스템이 성평등위원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고요. 성 문제가 터지면 저희를 불러가서, 그리고 힘도 없어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참고만 하실 뿐이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평등위원회로 저는 전면적으로 좀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성평등위원회가 있다는 건 빙의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전수조사 같은 걸 해요.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거, 불편한 거. 저는 이 전수조사가 공교육 안에서 된다면 사실은 이제 거기서 다 학생들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불편한지를 전수조사.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성평등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천 안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성평등한 공교육 내 성교육안이 전면 도입이 됐고, 사실 저희도 부천교육청에 이걸 전면 도입을 요구해도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실은 받아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긴 한데, 요 안에서라도 저는 부명고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얘기돼서 내년에 저희도 이제 여기저기 혁신학교랑 이제 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아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활동을 하고 위에선 제도를 좀 바꾸는 방식으로 좀 같이 해나가면 그래도 여친도시, 아동도시, 부천의 이름에 걸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다 이유가 있게 여기 나와 계신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런 부분에 접속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손윤 선생님이랑 이정환 선생님 발표해 주실 건데요. 발언해 주실 건데 아마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얘기인 걸로 알고 있어서 선생님 먼저, 네, 정치하는 엄마들 송은영 선생님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송은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그 신비아 님이 발언해 주신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화장실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뭐 보통 공공기관이나 대형 상업시설 같은 곳에 가면 화장실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같이 남녀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부천 관내에 어떤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구분이 없이 장애인 화장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청이나 백화점 갔을 때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남녀가 같이 화장실 사용해라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에 지금 아직 장애인 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상동역에서 장애인 분이 사망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장애인 화장실이 그 장애인 인권과 그리고 장애인 인권의 그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화장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 아니면은 화장실을 그런 청소하는 집기들이 막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휠체어를 탈 수가 있잖아요. 예. 장애인의 그런 인권과 그런 성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하나는 너무 그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화장실 배치와 하나는 무성적 존재로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런 시설에 녹아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환 선생님,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부천에 있는 스포츠 시설의 샤워실에서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날 센터 직원 그 담당자에게 좀 민원을 이야기했고 이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분이 원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말은 샤워실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는데 들어갔더니 유리하고 유리 칸막이가 가운데가 있어요. 그 샤워장 여기도 가시면 이제 아마 있으실 텐데 굉장히 좁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씻고 계셨어요. 땅바닥에 그냥 앉아서 그 샤워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샤워하는 비눗물이 다 바닥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서 본인도 샤워를 하시면서 있어서 제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이만 서 있는 사람이 누르는 위치에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배려한 샤워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샤워실이 없나 했더니 저 뒤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길 다니기 싫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도 이분에게 그게 왜 불편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조치를 한 걸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분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묻지 않고요. 샤워실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출입구 있죠. 그 출입구 제일 가까운 샤워 부스를 그냥 높이만 내쳐 다른 거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토요일 날 고치시는 그 이렇게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누구께서 그냥 가서 눈에 띄는 제일 그냥 아무데나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에 제가 되게 좀 참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났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사회적 합의에 과연 그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돼서 진행되는 것들은 대체로 어른들의 합의, 내지는 사실은 기득권층의 합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형식적 합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식 충리를 넘어서 무의식까지 갑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저처럼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 내지는 얼마 전에 장애인 여성이 납치돼서 감금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한 사건들, 이것들이 다 어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을 만난다고 하는 활동가들, 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지역의 활동가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 이제 청개구리는 이제 오랫동안 상담복지센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에 연계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제가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연결해서 강사님들이 이제 저희 현장에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요 맨날 모여갖고 남자애들하고 했는데 어떤 아이가 뭐 피임을 안 한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남자애들이 다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애가 해야 되는 거래요. 피임은. 여자가 하는 거다.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때마다 제가 사실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문화센터와 함께해서 활동가들이 금요일 2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아이들과 성상담을 하고 이런 담론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터부시해온 금기시해온 성담론의 이 모습들은 어쩌면 건강한 가정과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정 밖과 학교 밖으로 나오는, 내지는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밖에 나오면요 자기 가정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성위계 질서 속에서 성폭력적인 연애를 하고 성평등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가져야 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현장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올해 사또 사이버 또래 활동가들을 양성을 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마 위드 코로나로 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저는 알고 있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 동영상들에 노출이 되어서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려면 전문적인 아까 우리 조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또 다른 활동, 그래서 이런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활동들도 지원되는 방식이 좀 시안에 마련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사또 활동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손은영 선생님, 이정화 선생님 얘기하여 주신 그런 우리 시민운동의 지점들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결국 평등이라는 거는 가장 그 약자, 사회적 약자가 평등해야 우리 사회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또 발언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여청재단 조도자 실장님이십니다. 그 여성 청소년 재단이어서 청소년 시설이 그 사업과 운영 전반에서 성인지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한 3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자치위 운영이라든지 그 각 사업 영역에서 사업 뭐 이벤트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 강좌를 운영하거나 할 때 아까 그 논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런 성별 차별이 없도록 하는 그런 그 사업 담당자가 점검해야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설에서 운영을 했고 이제 경기도 그 청소년 재단에다가 이제 그 확대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근데 사실 그 청소년 시설에 적용을 했지 이걸 학교와 공유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논의 과정을 갖다 보니 작년하고 올해를 거치면서 이제 비대면 회의나 비대면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현장 활동가들의 제안으로 비대면 사업에서의 어떤 성인지성 고려나 상담 영역에서 고려까지 확장하는 그런 현장형 매뉴얼을 만든 게 있으니까 학교에도 공유를 하고 싶고 혹시 또 그런 어떤 민간 기관에서 이게 참고 삼아 활용하시고 싶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 성폭력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리적인 그 성폭력만 나왔는데 신고되는 성폭력의 80%가 사실은 디지털 성폭력 형태고 그 디지털 성폭력을 중재하는 혹은 제압하는 법령은 있는데 요즘에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그 범죄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나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통제할 법령이 없는데 그건 성인도 그거는 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성폭력 대응 혹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3년간을 통해서 우리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는데 사실 요번에 우리가 담장로머에서 조사하면서 청소년 기관들의 성불평등 플랜카드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지적보다는 시민 모니터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지켜나가야 되고 지지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까가 우리들의 좀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진행자의 의무상 여기서 토론을 마치는 저희 담장너머는 내년에는 조금 네트워크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부천시에서 할 일도 많고 평등한 도시 또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정치나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모여갖고 뭐 그러자 하고 그러니까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 참여하고 그런 성과를 얻어내서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대단히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공식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들이 공론화되고 부천시에서 계속 말이 되고 계속 귀찮게 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오늘 제안한 것들의 반절 이상은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담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